2023년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이 개인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파트원 시험에서 한 70% 정도가 이 템포리 폼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그런 세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험에는 폼 작성하라고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폼을 이해를 하셔야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사실 세법이란 게 세금을 걷는 법이 세법이고, 그것을 도구화한 게 세금보고 양식이죠. 따라서 양식을 모르고 이 뽐을 모르고 세법 공부를 하면은 코끼리 뒷다리 더듬게요. 뭘 배우는지, 왜 배우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파통 공부를 할 때 왜 이걸 배우는지, 어디다 뭘 채우려고, 뭘 결정하려고, 뭘 판단하려고 이 세법을 배우는지 이해를 해야 머릿속에 오래도 남고 공부가 쉬워지겠죠. 이 뽐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는 직접 뽐 작성하라고 안 나오지만은 일단 좀 쉽게 이 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예,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하죠. 즉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었던 돈에 대해서 2023년치 세금보를 하는 거고, 2023년치 세금보는 사실상 2024년 4월 15일까지 통상적으로 하는 거죠. 2024년도 4월 15일 날까지 그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었던 모든 소득을 보고 자진신고하는 거라고. 입법에다가 본 이름, 본 이름, 배우자 이름. 조인트 리턴할 때 배우자 이름을 쓰는 거죠. 부부 합산 신고할 때죠. 조인트, 부부끼리 조인트 합해서 합산 신고하는 경우. 남편 이름 먼저 쓰느냐, 와이프 이름 먼저 쓰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공동 텍스트페어입니다. 배우자가 디펜던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는 공동 텍스트페어입니다. 납세자입니다. 누가 먼저고 상관없습니다. 꼭 돈 번 사람이 먼저 쓰고 돈 안 버는 사람은 나중에 쓰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공동 납세자입니다. 소셜 넘버 있어야 될 거고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은 국세청에서 발행이 되는 별도의 번호가 있죠. ITIN이란 번호입니다.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라 해서 소셜 넘버 없는 분들이 국세청에 요청해서 받는 번호죠. 발급받는 번호인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신분을 나타내줄 신분 상태를 나타낼 수 있죠. 합법적인 신분. 그런데 이 ITI에는 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국세청에서 불체자에게도 세금 보호 목적상 국세청에서 주는 번호입니다. 번호는 디짓이 똑같아요. 세 자리, 뭐 앞에 세 자리,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두 자리, 그리고 맨 끝에 그 다음 가서 네 자리, 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네 자리죠. 이렇게 되죠. 네 자리가 될 거라고. 일단 안 써지는데, 예. 디짓은 똑같아요. 주소 쓰시고, 어, 그렇죠. 그리고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어떤 걸로 표시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즉, 소득이 같아도 세금이 달라지죠. 텍스 레이시 달라지니까. 음, 이 중에 한 가지만 표시해야지 두 가지, 세 가지 표시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싱글은 결혼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혼자 살았을 때 싱글입니다. 혼자 세금 보고할 때, 혼자 결혼 안 한 사람이 혼자 세금 보고하는 거죠. 결혼 안 한 사람이 혼자 세금 보고하는 거. 자식이 있으면 싱글로 보고 못 하는 겁니다. 혼자. 결혼 안 해서도 자식 있다, 이혼하고 자식 데리고 산다, 싱글이 아니라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로 세금 보고하게 되고요. 그냥 혼자서 살았을 때 싱글입니다. 혼자서 세금 보고하는 거죠. 두 번째 체크는 이것은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산 신고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인컴 있어도 그래도 괜찮다고. 남편만 벌고 와이프 안 벌어도 조인트 리턴을 하는 거라. 부부 합해서 보고하는 거라. 남편 5만 불 벌고 와이프 안 벌었다. 합의해서 5만 불 플러스 제로해서 5만 불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약자로 MFJ랍니다. MFJ. 세 번째는 결혼했는데 따로따로 보고하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MFS로 결혼했는데 세금 보고는 이 템포를 남편 거 하나, 또 와이프 거 하나 또 작성한다. 두 장. Verifying separate. 여기서 메리드 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메리드고 이것도 메리드고 12월 30일자에 합법적으로 결혼해 있었어야 돼요. 12월 31일자. 12월 31일자에 이혼했다? 그러면 이 메리타임 조인트나 메리타임 세퍼레이트를 못하는 겁니다. 1년 내내 같이 살았다. 거의 12월 30일까지,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30일까지 같이 살고 31일 날 헤어졌다. 안 된다고. 조인트도 안 되고 메리타임 세퍼레이트도 안 되고. 반대로 12월 30일 날 결혼해서 하루 살았어요. 12월 30일 날 결혼해서 하루 같이 살았다. 그래도 메리타임 조인트를 하든지 즉 1년치 소득을 다 합해서 보고하든지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보고하든지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트 하든지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 하든지 할 수 있다. 이 메리드 12월 30일자에 결혼했었다는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도 나와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1년 내내 같이 살다가 12월 30일 날 헤어졌다. 뭘로 세금 보고해야 되느냐? 자식 없으면 싱글로 세금 보고하는 거죠.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누굴 데리고 사는 경우예요. 즉 대표적으로 이혼하고 자식 데리고 사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재 동급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5가지 종류의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있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퀄뱅 서바이빙 스파우즈 살아남은 배우자죠. 배우자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죠. 호라비, 호러머니 같은 경우죠. 그래서 뭐 퀄리파이하다는 건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돼요. 디펜던트 차일드 데리고 사는 경우에야 돼요. 배우자 죽고 디펜던트 차일드 데리고 살고 지금 유지비 반 이상을 대고 그랬을 때 여기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퀄리파잉 위도우라 하기도 합니다. 위도우 할아버지, 호름이, 호러비, 호라버지, 호르- 호- 호름이, 뭐, 호라비 뭐는 게 위도우 뭐 그런 거죠. 위도우. 약자로도 알아놓으시고요. 각기 세율이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하고 이것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세율이 낮아요. 세금이 가장 적어지겠죠. 가장 높은 게 이겁니다. 세율이 가장 높은 게 가장 안 좋아요. 나중에 교재 가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가상화폐 같은 거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스탠다드 덕션 표준 공제를 하는 거죠. 사실 표준 공제 금액이 이 밑에 써 있습니다.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숫자는 시험 목적상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표준 공개 금액을 어디서 공개하느냐? 바로 여기서 디덕하거든요. 토tal 인컴에서 이거 디덕션해서 텍스 오브 인컴 과세 표준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스탠더드 덕션을 여기서 원래 공개하는 건데 앞에 뭐 표시하는 게 있어요. 스탠더드 덕션이라 제목 달아놓고 만약에 너만이 나를 디펜던트로 클레임하느냐 배우자도 내 배우자를 누가 디펜던트로 클레임하느냐 여기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고 체크하게 되면은 스탠다드 덕션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써만이 나를 디펜던트로 클레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내 세금 보고에 내 세금 보고인데 우리 아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아들이 데니엘이에요. 아들이 내 뒤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언더 24면서 풀타임 학생이라면 이 아들이 돈을 벌어도 내 디펜던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들이 디펜던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들이 번 돈은 아들이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만 돼요. 내 세금 보고에 아들 번 돈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소득으로. 소득은 조인 트리트 했을 때 부부 소득만 합해서 여기다 합해서 보고하는 거지. 부양가족의 소득은 합해서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은 남의 부양가족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부양가족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 아들은 자신이 번 돈에 대해서 따로 세금 보고해야 돼요. 아들이 데니엘이 이건 데니엘 세금 보고라고요. 이게 데니엘이 따로 세금 보고해야 되는데 데니엘이 세금 보고하면서 데니엘의 아빠가 자기를 뒷편으로 프레임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 너만 즉 아버지가 자기를 뒷편으로 할수 있다. 사실 안 했어도 할 수 있었다면 얘기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안 했다 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캔 클레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체크해야겠죠. 그럼 아들 세금 보고할 때 데니엘의 이 아들의 스탠더드 덕션 금액이 상당하게 줄어든다고 해서 공지할 이 금액이 아니라 줄어든다.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것이 있죠. 여기에 나이 장님이냐, 59년 이전생이냐, 즉 65세 넘었느냐, 브라인드냐, 뭘로 어떻게 여기 몇 개 표시했느냐에 따라서 배우자도 물어보죠. 몇 개 표시했느냐에 따라서 또 표준공제 금액이 이번에는 반대로 많이 늘어나요. 뭐 얼마큼 늘어난지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제가 줄어든다고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실제로 세금 부과할 때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얼마인지. 그래서 그런 소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펜던트 부양가족 쓰는 란이 또 여기 있죠. 아까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그랬죠. 4명보다 많으면 여기다 체크하라 했는데 사실 부양가족을 4명까지만 클레임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소리예요. 페이퍼를 할 때는 추가로 어태치하면 되고 실제로 이파일 할 때는 칸이 더 많이 씁니다. 더 많이 뭐 10명, 20명까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사실상은 뭐 7명, 8명도 다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 부모나 자식이겠지만은 혈연 관계 없는 사람도 조건이 충족되면은 이게 디펜던트가 될 수 있습니다. 친척도 또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도 주소놈도 당연히 소셜 넘버나 아까 말했던 ITIN 넘버가 필요하고요. 관계 쓰고 아들이냐 딸이냐 엄마냐 아버지냐 그리고 체크하는 데가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만은
Child Tax Credit, Credit for Other Dependent라고 되어 있는데 세법에서 크레딧은요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hild Tax Credit이라 해서 자녀 한 명당 2,000불씩을 세금에서 빼주는 수치입니다. 세액공제 2,000불 받는다. 자녀 세액공제라 해서 자녀 한 명당 2,000불씩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언더 세븐틴인 17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해당되면 이제 체크하라고. 그러면 한 사람한테 2,000불씩을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그 밖에 디펜던트, 나이가 17세 이상이거나 혹은 부모님이나 나이 많은 부모님, 그 밖에 다른 부양 가족은 체크가 됐을 때 500불씩 크레딧 받게 됩니다. 언더 세븐틴이라고 금방 이야기했는데요. 언더 세븐틴이란 건 이 세금보고 2023년도 세금보고서잖아요. 2023년도 12월 31일자에 17번째 생일이 안 된 아이가 언더 세븐틴입니다. 그런 경우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럼 2,000불 크레딧 받게 됩니다. 1번부터 이제 모든 인컴을 다 나열합니다. 나열해서 9번이 토tal 인컴이 되는 거죠. 1번부터 다 합하는 거죠. 다 합해서. 10번까지 다 합해서 9번이 토tal 인컴. 한 개인이 1년 동안에 벌었던 모든 소득을 한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든 인컴을, 모든 소득을 1번부터 8번까지에 다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tal 인컴이 되는 건데요. 몇 가지만 좀 볼게요. 1A에 월급 받은 겁니다. W2 월급 명세서죠. 1년치 받은 월급 여기다 쓰는 거고. 상세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은 본 교재 공부하면서 이야기할 거고요. 2번 라인은 이자입니다. 이자. 그런데 이자가 텍스 이점은 세금 안 매기는 비과세 이자죠. 이 B는 taxable interest. 이 B에 있는 taxable interest, 2B에 있는 이 taxable interest만 전체 합계에 들어가죠. 9번 total income에. 그냥 2A에 있는 비과세 이자는 인포메이션 목적상만 쓰라는 거지. 전체 소득에는 안 들어가죠. 비과세니까, 텍스 이기점이니까. 토tal 인컴에는 안 들어간다. 2B의 taxable interest만 합계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디비던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퀄리파이드 디비던, 오디너리 디비던. 퀄리파이드 디비던에 해당되면 세율을 적게 매깁니다. 세금을 적게 내도록 낮은 세율을 적용시켜요. 일반적인 디비던보다도. 디비던에 비해서. 나중에 공부를 할 거고요. 디비던은, 디비던 배당이라는 소리는 코퍼레이션에다 투자해서 이익금을 받은 것이 디비던이죠. 코퍼레이션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스탁을 발행하는 회사. 주주로서 스탁을 사가지고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스탁을 산다는 것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익금 나눠받은 것이 디비던이에요.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에서 장사해서 이익금 받은 것은 디비던이 아닙니다. 디비던이라는 소리를 안 씁니다. 오직 코퍼레이션에서 주식회사에서 이익금 배당 받은 것이 디비던입니다. 4번에 IRA 개인 퇴직연금입니다.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가입했다가 젊었을 때 가입을 하죠. 그랬다가 늙어서 타먹게 됐을 때, 디스션 받게 됐을 때 taxable amount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지금 너무 많이 배우면 골치 아프니까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어느 부분이 taxable인지. IRA 가입했을 때 공제받는다는 소리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RA 가입할 때 공제받는다, 세금 보고하면서. 사실
뭐 매년 달라지는 수치지만은 2023년도에는 나이가 50세 안 되면은 6,500불까지 IRA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7,500불까지 가입을 하게 되는데 가입하게 되면 세금 보할 때 공제를 받아요. 공제받는 건 여기가 아닙니다. 딴 데서 공제해줘요. 근데 나중에 타먹을 때, 늙어도 타먹을 때 일부 택서블이 되는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걸 여기다 쓰는 거고. 또 회사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회사 연금 들어놨다가 나중에 타먹게 됐을 때 이것도 택서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택서블이에요. 그리고 소셜시티 베네핏 늙어서 65세 이상 돼가지고 뭐 62세도 타먹을 수 있죠. 미리 타먹을 때 올리 베네핏 받을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65세 넘어 타먹게 되고 어떤 타먹는 것을 늦출 수도 있죠.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내 가지고 10년 이상 내서 오리 크레딧 쌓아가지고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 크레딧을 쌓는다 그래요. 한 6천 얼마, 거의 7천 불가까이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를 소셜시큐리티 텍스, 즉 사회보장세를 내게 되면 1년에 4 크레딧씩 쌓여가지고 10년 동안 오리 크레딧 쌓아서 쌓게 돼야 나중에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받게 되는데 늙어서 받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연금 타먹어 떨어져. 이것의 일부가 택스ብል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무조건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7번의 캐피털 게인, 주로 주식 팔아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주식 팔아서 발생한 이익. 그리고 스케줄로 아니라고 해서 더 많은 인컴들이 있겠죠. 여기다 더쭉 나열하기 힘드니까 정의가 모자라니까 여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웨이지, 이자 받은 거, 배당 받은 거, IRA 디스트리뷰션, 펜션 받은 거, 소식 변액 받은 거, 캐피털 게인, 통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것들은 여기다 쭉 나열하고 그 밖에 기타 것들은 스케줄 아니라는 것도 다 나열을 합니다. 스케줄 안도 한번 볼까요? 이 보시는 스케줄 안에다가 어디셔널 인컴으로 스케줄 안에 파트 안에 쭉 나열합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스테이트 인컴 텍스 리펀드 받을 때 주로 스테이트 인컴 연방에도 세금 내고 주정부에도 세금 내잖아요. 근데 주정부 세금 냈던 것, 주정부 인컴 텍스 냈던 것이 리펀드가 왔을 때 무조건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텍스블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공교재 가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또 위자료 받은 것, 2019년 이전에 이혼했을 때만 그래서 날짜를 수록되어 있어요. 2019년 이전 이혼인 경우만 받았을 때 인컴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 받은 거 이혼하면서 3번에 개인 사업에서 번 돈입니다. 스케줄 C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비즈니스 인컴 주로 개인 사업에서 번 돈입니다. 또 아더 인컴 사업용 자산 팔아서 번 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볼게요. 스케줄 C하고 폼 4797. 네, 스케줄 C의 제목이 Profit와 Loss from Business 해놓고 조그만 글씨로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 Sole 혼자 사업하는 거죠. 그때 스케줄 C를 작성해서 전체 매출액이 얼마고 비용들 디덕해서 공제를 해서 넷 프로핏을 계산하죠. 넷 프로핏. 이게 바로 스케줄 안에 라인 3로 간다고 그랬죠. 스케줄 안에 라인 3로 왔습니다. 개인 사업의 원돈입니다. 그리고 폼 4797, 폼 4797도 볼게요. 네, 폼 4797 제목이 세루 비즈니스 프로퍼티, 사업용 자산 팔았을 때 이익이 났던 겁니다. 즉, 가게 장비를 팔았거나, 가게 건물을 팔았거나, 뭐,
렌탈용도 사업용 자산이에요. 렌탈 프로perty 팔았다던가 그런 것들에 이익 났을 때 4797에다 보고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한 인컴을 4797 작성해 가지고 바로 스케줄 안에 여기다 쓰게 된다. 인벤토리 말고 가게에 사용하던 물건입니다. 비즈니스 프로퍼티로 사용하는 물건, 가게 책상, 가게 냉장고, 가게 오븐기계, 가게 건물, 렌탈 프로퍼티 이런 게 다 사업용 자산입니다. 5번에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렌탈 릴 에스테이트. 또 뇌알티 받은 것, 그리고 파트너십에서 번 돈, 에스콥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번 돈, 트러스트를 통해서 번 돈 등이 이 5번 란에 쓰게 되는데 스케일 2를 어떻게 쳐라고 그랬죠? 스케일 2도 보죠. 네. 스케일 2가 파트 1하고 뒷페이지에 파트 2로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이 렌탈 인컴 보고하는 거하고 로열티 받은 거 여기다 수록돼 있어요. 렌트비 얼마 받았고 임대 관련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순임대 소득을 26분에서 계산하게 되고 로열티 받은 거랑 합해지고 그리고 뒷페이지에 가면은 파트 2가 있는데 파트너십을 통해서 번 돈, 동업에서 번 돈이죠. 에스콥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벌었던 돈을 여기다 수록돼 있어요. 파트너십 이름이나 코퍼레이션 이름 쓰고 이게 파트너십인지 에스콥인지 P나 S라고 이렇게 쓰라 했고 쓰라고 그랬고 또 고용주 아이디 번호 있으면 쓰고 각각 얼마씩 벌었는지 패시브 인컴 얼마였고 패시브 넌 패시브 인컴 얼마 그렇게 이런 인컴들이 어떤 것인지 공부할 겁니다. 여기다 스톡돼 있다고. 또 트러스트나 에스테이트 신탁 자산이나 상속 자산에서 벌었던 돈 얼마인지 스톡돼 있죠. 이런 것들이 스케줄 2입니다. 스케줄 2. 스케줄 2의 금액이 스케줄 안에 바로 라인 5번 온다. 그리고 팜 인컴 스케줄 F에 팜 인컴을 보고합니다. 농사소득 보고하는 폼입니다. 농사소득 보고하는 폼. 네, 스케줄 F가 Profit or Loss from Farming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뭐 가축 팔았던 금액, 가축 사왔던 값 빼서 그리고 뭐 농자를 키워왔던 가축 팔았던 금액, 키워왔던 채소, 곡물 뭐 이런 거 보고하는 거죠. 네, 그런 비용 들어간 비용 공제에서 이것이 바로 넷 프로핏 계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7번에 실업수당 받은 것도 소득이고요. 그리고 그 밖의 수들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나열한 해는 있는데 뭐 여기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갬블링에서 번 돈입니다. 카지노에서 딴 돈.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안 갚아도 되게 됐어요. 이득 받죠. 내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도 되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드 인컴을 보고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더 공부하면서 배울 거고요. 또 이 스케줄 1에 이런 어디셔널 인컴들이 다 짬뽕이 돼서 10번이 다 합한 거죠. 전부 다 합한 금액이 어디로 가느냐? 템포리의 라인 8번에 간다. 템포리의 라인 8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 1번부터 7번까지에다가 8번 다 더해서 9번이 토tal 인컴이고 여기에서 토tal 인컴에서 뭘 조정을 합니다. 조정한 다음에 나머지가 7번에 adjusted gross income 다시 말해서 adjust total income이죠. 조정된 total income인데 그래 total income 말을 안 쓰고 adjust gross income total income에서 뭘 adjust해서 adjust gross income이 됩니다. 약자로 AGI라 합니다. AGI.
AGI가 여러 가지 기준 금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GI가 얼마 이상일 때, AGI가 얼마였을 때,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AGI입니다. 토르링에서 뭘 조종하는지, 조종한다는 건 한마디로 디덕션 하는 겁니다. 공제하는 겁니다. 토르링에서 이걸 뺀다고요. 디덕션 한다. 그래서 어저스 그로스 인컴이 나오는데, 뭘 빼는 건지, 뭘 조종하는 건지, 뭘 디덕션 하는 건지, 예, 보면은 스케줄 안에 라인 26번을 보면 됩니다. 스케줄 안에 이것은 어디셔널 인컴이 있고 이거 스케줄 아니죠? 어디셔널 인컴이고 뒷페이지에 가면은 파트 2가 나오는데 이 파트 2에 바로 인컴에 조정하는 것, 어저스먼트 하는 것 나오죠. 디덕션 하는 겁니다. 11번부터 24번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컴의 어저스먼트 항목이고 그것이 템플의 라인 10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 합계 금액이 템플의 라인 10에 가라고. 10에 가서 9번에서 10을 빼서 10번을 빼서 AGI 계산된다. 그래서 이것도 어저스먼트 항목이 디덕션 하는 거라고 공제하는 항목이에요. 한국말로 우선 공제 항목이라고 제가 그러죠. 우선 공제하는 항목. 왜냐하면 딴 데 또 여기 뒤에서도 공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디덕션 하는 게. 미리 먼저 공제한다. 우선 공제한다. 영어로도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고 그래요. above the line. 그 라인 위에 above the line deduction. 이게 바로 어저스먼트 항목이고 스케일로 안에 뒷페이지에 있는 파트 2에 있는 것들이다. 외우려고 여러 가지 마세요. 지금은 대강 뭘 조종하는지 한번 볼게요. educate expense. 이거 지금 미리 말하면 헷갈리겠네요. 예. 그냥 나중에 이야기할 거 공부하면서 배울게요.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AGI가 계산되고 그 AGI에서 이제 또 공제해 주는 것이 스탠더드 덕션이나 아이데마 덕션 둘 중에 한 가지를 공제하죠. 두 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든지 우와 아이데마 덕션 하든지 스탠더드 덕션은 왼쪽에 써 있고 지금 이걸 공제하든지 파일링 스테이터스 따라도 달라지죠. 이걸 이렇게 스탠더드 덕션 공제하든지 아이데마 덕션 하든지 스케줄 A에서 아이데마 덕션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걸 항목별 공제라고 하죠. 항목별 공제 스케줄 A를 보죠. 네, 스케줄 A에 뭐 상세한 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냥 왼쪽에 있는 큰 제목만 볼게요. 의료비. 그리고 세금인데 주로 우리가 아는 재산세. 재산세. 다른 건 다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큰 그림만 보자고요. 또 모기지 인트러스트. 집 용자 받아서 집 샀을 때 이자 낸 거죠. 모기지 인트러스트. 교회 헌금한 거. 또 쾌절된 스텝로스라 해서 연방제외구역에서 쾌절티 나고 도둑 맞았을 때. 그 밖에 항목. 이걸 다 더해서 이 17번 라인이 전체 합계인데 이 금액이 템포의 라인 12번 가라고 그랬죠. 템포의 라인 12번. 근데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스케일 A를 작성했던 한 금액이 이것보다 컸을 때 스탠다드 덕션보다 컸을 때 하겠죠. 둘 중에 큰 걸 당연히 공개하겠죠. 그래서 이거 스케일 A를 작성해 봐야 표준공제보다 적더라. 그러면 이 표준공제를 공개하는 거고 이게 많더라. 그럼 이걸 공개하는 거고 이게 많더라. 이걸 공개하는 거고 스케줄 A를 작성해 봐서. 근데 한 가지 둘 중에 선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따로따로 보고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하는데 그 배우자가 한 배우자가 자기 세금 보고에 아이디어마이 덕션을 했다면
다른 배우자도 아이템의 덕션을 해야만 됩니다. 한 배우자는 스탠더드 덕션하고 다른 배우자는 아이템의 덕션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부부가 다 스탠더드 덕션 하든지 아니면 아이템의 덕션을 두 사람이 두 부부가 똑같이 해야 된다. 결혼해서 따로따로 보고 할 때. 그래서 이런 물음이 있죠. 스파우즈가 세퍼레이트해서 아이템의 했다면 체크하러 오죠. 그러면 잘 본인도 아이템의 덕션 해야만 된다. 스탠더드 덕션 못 한다. 그리고 또 공개해 주는 게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 덕션에서 음, 간단하게 알아놓아야 돼요. 코퍼레이션 말고 일반적인 코퍼레이션 말고 그 밖에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 했을 때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이나 S컵 네, S컵, C컵을 구분을 잘 못할 테니까 에, 네, C컵을 제외한 그 밖에 모든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 했을 때 그 비즈니스에 발생한 인컴의 20%를 공제받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공부할 게 될 거고요. 어떤 certain qualified 비즈니스에 발생한 인컴의 20%를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taxable income이 계산됩니다. 인트로에서는 제가 뭐 설명을 상세하게 했죠. S컵, C컵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네. 인트로를 들었다면은. 그래서 C컵을 제한 그 밖에 다른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인컴의 20%를 공제해 주는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컴이 계산됐고요. 여기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겁니다. 다시 훑어보죠. 모든 소득을 다 더해서 토tal 인컴이 계산해서 거기서 어저스먼트라는 것을 디덕션해서 AGI가 계산되고 그 AGI에서 이 둘 중에 하나 스탠다드 덕션 공제하든지 아이데모 덕션을 공제하든지 공제를 하고 디덕션을 하고 그다음에 큐베이 디덕션이라 해서 약자로 QBI라 합니다. 큐베이 디덕션을 해주고 나머지가 택서블 인컴이다. 여기다 세율 곱한 것이 텍스다. 이 텍스에서 빼주는 것들이 크레딧이라 했습니다. 텍스에서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그러죠. 이 크레딧이 잘 텍스 크레딧. 언더 세븐틴 자녀 한 명당 2,000불씩 크레딧 주는 거라고 그러죠. 세금에서 빼준다고. 이 텍스에서 빼준다. 계산된 세금에서. 계산이 뭐 5만 불 나왔다. 세금이 5천 불 나왔다. 5만 불 나왔다. 5천 불 나왔다 할게요. 세금이 계산된 세금이. 자녀가 한 명, 언더 세븐틴 자녀가 한 명 있었다. 2천 불을 빼준다고. 2천. 다른 크레딧도 있어요, 사실. 스케줄 3에 또 다른 크레딧이 나열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크레딧이 이 크레딧이고. 사실 16번이 텍스인데, 17번에 다른 종류의 또 세금도 있어요, 사실은. 추가로 더 내는 세금들. 그것까지는 아직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18번이 16번과 17번을 계산한 세금이고, 이 세금에서 빼주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 크레딧하고 그 밖에 다른 크레딧들이 스케줄 3에도 나열되어 있는데 크레딧 빼서 빼주게 되고요. 그런데 크레딧들이 여기에 있는 크레딧들이 있고요. 19번, 20번에서 에드하라고 되어 있죠. 이 크레딧이 있고 또 여기에도 크레딧들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여기에 있는 크레딧들은 위에 있는 크레딧은 non-refundable 크레딧이라고 해요.
넌 리펀더블 크레딧. 밑에 있는 크레딧은 리펀더블 크레딧이라고 해요. 이게 뭐가 다르냐?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0불입니다. 내야 될 세금이 1000불이에요. 이거 7번이 17번 없다고 합시다. 어디셔널 텍스 없고요. 그래서 여기가 1000불입니다. 근데 차일드 텍스 크레딧 2000불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다른 세금도 더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다른 크레딧 텍스 스케일 3 또 한번 봐볼까요? 스케일 3. 보다시피 스케일 3에 파트 1인 non refundable credit하고 많은 종류의 크레딧들이 있어요. 세액공제들이 있는데 non refundable credit 합계가 8번이죠. 템플에 라인 20번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템플에 라인 20번에 여기 스케일 3에 나열된 여러 가지의 non refundable credit들이. 그래서 뭐 이것도 한 1000불이 더 있다 합시다. 2500불도 있다 합시다. 그러면 19번하고 20번 합해서 2500불이 토를 넌 리펀더블 크레딧이죠. 19번에 차일드 크레딧하고 아더 디펜던 크레딧하고 스케일 3에 나열되어 있던 넌 리펀더블 크레딧 합계액이 20번으로 와서 전부 다 합해서 19번, 20번이 전부 다 넌 리펀더블 크레딧.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음 22번 라인 가면은 18번에서 21번 빼래요. 18번 세금에서 크레딧 25번, 21번 숫자를 빼래요. 그럼 마이너스 1500불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500불을 쓰지 말고 그냥 제로로 쓰래요. 제로. 그냥 제로로 쓰라고 그러죠. 제로와 레스면, 즉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500불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500불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500불 쓰지 말고 그냥 제로로 써라. 그 이야기는 크레딧이 많아도 크레딧이 내야 될 세금보다 많아도 그냥 세금까지만 까고 만다. 남은 1500불을 안 돌려준다고. 그 의미로 넌 리펀더블이죠. 리펀드를 안 해주는 크레딧이라고. 안 돌려주는 크레딧이라는 거죠. 크레딧이 많아도 세금까지만 까고 그냥 만다. 제로가 된다. 이게 넌 리펀더블 크레딧이고 바로 이 앞 19번, 20번에 있는 크레딧들이 넌 리펀더블 크레딧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크레딧은 리펀더블 크레딧이에요. 여기 나열된 크레딧들은. 즉 스케일 3의 라인 15번 볼까요? 스케일 3의 라인 15번 같은 스케일 3의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것은 리펀더블 크레딧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크레딧들이 나열되는데 그 합계가 라인 31번으로 가라고 했죠. 템포리 라인 31번. 여기는 크레딧뿐만 아니라 27번부터 19번 그리고 그 밖에 크레딧들 스케일 3 라인 15번에 나열됐던 그 밖에 크레딧 다 합해가지고 스케일 3 라인 15번 전체 합계죠. 이것들이 다 리펀더블 크레딧입니다. 이거. 리펀더블 27번부터 31번까지. 30번은 뭐냐?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비워놓은 거. 그냥 혹시라도 내년에 뭐 바뀌면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30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게 리펀더블 크레딧이다. 리펀더블 크레딧은 리펀드 해줄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크레딧은 여기다 하나도 크레딧 없었고 그렇지 예를 들어 하나도 없었고 없었어요. 내야 될 세금이 1000불이었는데 언딩 크레딧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00불이다. 1000불에서 크레딧 빼주는데 2000불 남잖아요. 2000불 돌려준다고. 이것이 리펀더 크레딧입니다. 근데 리펀더 크레딧이 왜 밑에 들어와 있느냐? 넌 리펀더블은 위에 있고 그 이유는 리펀더블 크레딧은 돈을 남으면 돌려주기 위해서 냈던 것처럼 페이먼트 안에 같이 넣어놨어요. 된 것처럼. 냈으면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 세금 계산해서, 토를 텍스를 계산해서 냈던 세금들이 월급 받으면서 세금 뗐던 겁니다. 위돌됐던 것. 월급 받으면서 세금 미리 떼잖아요. 미리 뗐던 세금. 그리고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리 중간에 납했던 겁니다. 1년 내면 미리미리 세금을 예납을 하거든요. 미리 냈던 세금.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미리 낸 세금이죠. 원천 징수한 것, 중간에 납한 것, 다 미리 낸 세금이에요. 그런 것처럼 미리 낸 세금하고 같이 있는 거죠. 이미 냈던 것처럼. 그래서 32번 합계가 토를 아더 페먼트. 이미 냈던 이 페먼트. 그리고 리펀드 크레딧 합계가 여기 써지는 거죠. 27번부터 리펀드 크레딧. 그래서 33번이 토럴 페먼트가 다 합한 거죠. 다 토럴 페먼트 다 합한. 낸 걸로 봐준 거죠. 낸 것이 너무 많으면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금액이 이미 냈거나 낸 걸로 최종 크레딧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불이다. 그럼 내야 될 세금 1,000불하고 비교해서 이거 1,000불이었겠죠? 1,000불하고 비교해서 왜 1,000불이냐? 22원하고 23번 더해라. 여기가 1,000불이었겠죠? 18번에서 21번 빼라. 18번에서 21번 없으니까 1,000불이었겠죠. 또 20원하고 23번 없으니까 1,000불일 거고. 이 1,000불에서 이거 비교한다. 써 있잖아요. 33번이 24번도 많으면 33번이 24번도 많으면 너무 많이 냈으니까 4,000불 돌려준다. 오버페이드. 4,000불을 리펀드 받는. 덜 냈으면 더 내야 되는 것이 여기. 오, 그를 패면 어디다 적어요? 500불밖에 안 돼. 그렇다면은 오버페이먼트가 아니라 리펀드 못 받고 1,000불에서 500불 뺀 500불을 더 내야 되는 걸로 여기 써지겠죠. 예, 지금 살펴봤다시피 1년치 모든 소득을 다 더해서 텍스블 인컴을 계산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이 나오면은 냈던 세금하고 비교해서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야 되고 1년치를 이렇게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월급 받으면서 세금 뗐던 거, 위돌됐던 것이 세금 다 내버린 것이 아니고 얼마 떼서 냈던 간에 나중에 다 정산을 해야 된다. 다른 소득과 다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카지노 가서 돈 따가지고 카지노에서 세금 떼고 줬대요. 세금 냈으니까 나 세금 보고 안 해버려도 되느냐? 아니죠. 그에 벌었던 다른 소득과 함께 카지노에서 번 돈도 다 한꺼번에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거기다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이미 냈던 세금들, 카지노에서 냈던 세금도 다 여기다 반영해서 정산해가지고 전체 다 정산해서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야 되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사인하는 란이고요. 본인 조인트 됐다면 배우자도 반드시 사인해야 되고 보스 머스 사인. 조인트 한다는 건 두 사람이 어그리를 하는 거고 조인트 하겠다고 그런 의미로 두 사람이 사인을 같이 해야 되죠. 사인하면서 under penalty of perjury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는 거죠. I declare I have examined this return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 작성을 한 걸 확인했다는 거죠. 또 같이 따라가는 스케줄이나 스테이트먼트 다 확인해 봤고 또 to best by knowledge로 knowledge와 믿음으로 다 옳고 완전하고 그렇게 선서하는 거죠.
그리고 프리피어로도 여기다 작성자 이름을 쓰고 뭐 하는데 페이드 프리피어로만 여기다 쓰는 겁니다. 돈 받은 사람만. 돈 안 받았고 자원봉사했다 뭐 그런 경우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프리피어로 이름, 사인, 날짜, PTIN, 이 PTIN이 우리 시험 보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번호입니다. PTIN, Prepare Taxpayer Identity Number, 작성자 아이디 번호입니다. 모든 돈을 받고 작성해 주는 사람은 이 번호가 있어야 돼요. 세금 보고할 때 이 번호를 입력을 해야만 됩니다. 안 하면 벌금이 붙어요. 모든 작성자는 이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A가 돼서 세무사가 돼서 작성자가 될 거니까 세무사 시험 볼 때 이 번호를 미리 받아서 시험용 아이디 번호로 사용합니다. 시험 접수할 때 아이디 번호로 사용한다. 원래 그런 번호가 아니지만 원래는 작성자 아이디 번호지만은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스케줄을 하려면 시험 스케줄 하기 전에 이 PTIN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 주소 쓰고요. 전화번호, EIN 넘버, 고용주 아이디 번호죠. 그리고 사인하는欄에 통상적으로 사인하는欄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Identity Protection Pin, IP 핀이라는데 이 번호가 있으면은 이 번호를 입력해 줘야만이 컴퓨터가 이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신분 도용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는 번호입니다. 신청하면 다 주고요. 어, 매년 발급받는 번호입니다. 매년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게 돼요. 남편 거, 와이프 거 각각 따로 다른 번호를 발급받고 디펜던트도 원하면 다른 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왜 이 번호를 주냐 하면은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가지고 남의 세금복을 도용해서 이 신분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도용해 가지고 남의 세금복을 이렇게 가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리펀더블 크레딧을 클레임해서 돈을 타먹어 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IP 핀 번호를 있는 사람은 이 IP 핀하고 소셜시큐리티 넘버가 서로 매칭이 돼야 이 세금 보고 프로세싱이 되도록. 따라서 IP 핀이 있는데도 안 썼다. 이 파일에도 접수가 안 됩니다. 페이퍼 파일에도 프로세싱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번호를 요구합니다. 있으면. 6자리 숫자죠. 여기에서 템포리 설명을 마쳤는데요. 이 살 붙이는 작업들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살 붙이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